자,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널뛰는 환율과 금리. 요즘에 이제 환율 폭이 상승했고, 네네. 뭐 지난 11월 이후로였나? 네네. 굉장히 많이 뛰었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약세라고 하는데 이런 불안정한 정세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저도 좀 요즘 근데 상황 자체가 제가 바라봐도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약세인데 이상하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보다 원화가 약하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네네네. 그럼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달러가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약하거든요. 네. 그럼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가 약한데 이 달러보다도 원화가 약한 네. 겁니다. 그러면 이 달러를 갖다 싹 빼면 이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 원화는요 매우 약한 거죠. 아주 안 좋은 그렇죠. 그러면 참고로 보시면요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나라 원화하고 엔화의 관계를 보시면 100엔에 우리나라 원화 940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 940개만 있으면 100엔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990원입니다. 그러면 엔화 대비 원화가 꽤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독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나라 무역 적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역 적자라는 건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죠. 수출에서 수입을 빼주면 되는데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무역이 적자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웬만하면 흑자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인데 최근에는 13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사이드부터 먼저 보시면 수출 사이드에서는 반도체의 부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 수출이 많은 편인데 중국과의 어떤 이 중국 수출이 조금 좀 부진한 편이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돌아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수입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에너지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입 물가가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가격 올라간 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오펙 국가들 있죠. 중동의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가 너무 빠르게 내려오니까 자기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특히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70불 아래로 배럴당 70불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껑충 뛰면서 지금 80불까지 다시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더 결국에는 원유 수입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적자가 더 커질 수가 수밖에 있겠죠. 없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이 부진할수록 그다음에 대중 수출이 부진할수록 이게 수출 사이드였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유가가 오를수록 이건 수입 사이드죠. 이 무역 적자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유독 적자를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지 오페이 갑자기 아유 감탄 그만둡시다 이러지 않을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그럼 계속해서 약화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실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경기가 그래도 하반기 정도엔 좀 돌아서지 않겠냐 이제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도 리오프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건 시차를 두고서 중국도 결국에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물건을 어느 정도는 좀 수입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펙의 이제 원유 가격인데요. 오펙이 감산을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 경기의 둔화가 빨라지게 되면은 공급이 줄더라도 수요가 더 빠르게 줄게 되면은 이때는 아무래도 원유 가격도 조금 더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왜 조심스럽다 말씀드렸냐면 어느 정도는 좀 낙관적인 전망들이 같이 가미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은 이어질 것 같다. 현재의 부진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최근에 원화가 약해지는 달러보다도 더 약한 모습을 보인 거겠죠. 반도체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중국도 이제 그 그렇죠. 리오프닝이죠. 여파가 좀 더 나오길 기대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외교적인 것도 엮여있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